자, 11에 16번 복분자 문제였죠. 많은 분들이 복분자에 대해서는 알아맞추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복분자를 못 풀었으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복분자에 대해다. 복분자가 시험에 나왔고 보험가입금액, 평년 결과모지수 다 주어졌을 때 이때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음 1에 대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의 고사결과모지수와 특정인의 고사결과모지수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라. 15점이 나왔죠.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이 문제는 아주 쉬웠다라고 합니다. 왜 쉬운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분자의 피해율은 흔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평수미평이라 했죠. 평수미평이다 하는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은 다 압니다.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이때 제가 강조를 했죠. 복분자는 좀 다르다. 왜? 자연적으로 수정불량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자라고 강조를 했고 그것이 바로 수확량이다. 수확량이 기수다. 그래서 복분자가 사고 쳐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장기수가 되었다 해서 이 기수가 바로 수확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분자가 일기를 쓰죠. 장기수가 되니까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 모듈을 가지고 평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인생을 포기하겠다 해서 포기당 평가를 하는구나. 복분자는 이게 포기당, 한 포기당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해서 포기당으로 평가하는구나를 제가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피해율은 종합적으로 종합위험일 때 그리고 특정위험일 때 나누더라 이거죠. 이때 한마디로 죽은 놈을 구한다. 죽은 놈이라 하는 것이 바로 고사결과모지죠. 죽은 놈의 또 다른 말은 고사결과모지다. 가만히 보니까 이때 종합위험일 때와 특정위험일 때를 했을 때 평년 결과모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위험일 때 죽은 놈과 특정위험일 때 죽은 놈 A 플러스 B를 구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위험일 때 고사결과모지수의 계산 과정은 바로 A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A를. 그러니까 A는 곧 이거죠. 평수미평의 평, 기수,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그걸 그대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수니까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모지수. 그 다음에 미보상. 그 다음에서 고사결과모지수는 죽은 놈이다. 이렇게만 딱 네 가지를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어지는 값이다.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는 어떻게 되는데 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는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그죠?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200개더라. 그 다음에 평년 결과모지수는 6개더라. 다 주어지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개일수가 이만큼이고 수정분량이 이만큼이더라 했을 때 우리는 이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는 쉽죠. 조사를 통해서 몇 구간? 표본 구간 수가 10구간이더라. 그래서 복분자는 힘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은 5를 곱해주라. 왜? 힘이 넘쳐서 표본 포기가 10포기단 말이죠. 표본 포기가 10개가 있으면 여기서 힘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분모에는 5를 곱해주라. 본인 포함해서 해서 5포기를 조사한단 말이죠. 10포기가 기본인데 곱하기 5를 해줘서 살아있는 게 얼마냐?
200폭이다.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지는 값을 대입만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는 4개다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것 중에서 4개 중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5%가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이거는 15%는 자연 수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조사값. 그래서 300송이를 해보니까 150송이가 피해를 입었더라. 다 주어지는 값이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1.4개가 나옵니다.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구하고 그 살아있는 것 중에서 수정 불량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빼주자. 이거죠. 그래서 미보상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는 주어졌죠. 6개라고 문제 주어졌고,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복분자에서는 기수라고 했잖아요. 기수. 장기수의 기수. 그래서 기 마이너스 수 해서 미보상 비율 이렇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고사 결과 모지수는 위에 A값이죠. A값. 죽은 놈은 평, 기수, 마이너스 평수, 미. 요 값이 A값이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쉽게 풀 수 있는 11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 결과 모지수. 특정 위험일 때는 앞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수를 그대로 가져온다. 기수를 그대로 가져오고 사고가 없었다면 이것은 평년 결과 모지수가 기준이 된다. 이게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 이 기준 곱하기 수잔이죠. 수확량 잔여 비율이 그때 그 날짜에 얼마나 되지 하는 건 수확량 잔여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이죠. 조사값이죠. 이게 조사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확량 잔여 비율을 우리는 수잔이라고 하자. 수잔을 갖다가 11일 날짜에 사고 났다면 11제곱 곱하기 더하기 460 공식을 암기해야 되죠. 43 곱하기 11 나누기 2를 해서 54%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수탁 연습했죠. 이렇게 하시고 고사 결과 모지수는 바로 기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수를 가지고 요거 결실률은 주어지는 값. 그죠? 주어지는 값은 200송이를 주어졌단 말이에요. 표본 구간에 200개 중에서 수확 가능한 게 50개. 그게 결실률이에요. 그대로 해버리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지급보험금은 값이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해서 그대로 해버리면 복분자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11에서 많은 분들이 다 맞춘 그런 문제를 샘플링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도 12회 2차 시험 준비는 11월 9일 날 평택 방문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